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미국은 휴장이었던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가 5천선을 터치할 수 있을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단 하루도 내리지 않았고요. 어제는 사상 최초로 4,900선까지 돌파했죠. 오늘은 어떤 시세가 이어질까요? 들려왔던 소식들 하나씩 점검하면서 조금은 더 시세를 가까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같이 열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로봇에 대한 이야기요. 어제 사실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긴가민가했습니다. 로봇이 지난해부터 쉬지 않고 올랐는데 더 갈 것인가? 하지만 이슈와 뉴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올랐어도 라는 제목으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었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한 혹은 HD 현대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로봇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했었는데요. 이 로봇주들 외에도 로봇이란 로봇은 시장 속에 숨어있는 모든 종목까지 끌어서 올려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대차 그룹의 로봇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드디어 어제는 배터리까지 붐을 일으켜줬죠. 관련해서 시장 흐름 하나씩 파악하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 사상 최초로 4,900을 돌파했습니다. 1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어요. 아시아 전반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를 기록했던 가운데 우리장이 유독 좋았습니다. 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어제 국내장 돋보였죠.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하는 것에 26일 추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반가운 뉴스였었습니다. 이것의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며 코스피 1.3%, 4,900선을 돌파했던 어제고요. 어제는 코스닥도 같이 가졌습니다. 바이오는 빠졌고요. 로봇이 다시 재랠리를 기록했고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이 BTS 3월 20일 아리랑 앨범의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 중심으로 엔터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1.4% 상승이었죠. 이제 정말 5천과 1,000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워낙 특정 종목군들로 쏠림 현상이 짙기 때문에 지수만큼의 레포트가 올랐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좀 낮습니다. 자, 그래도 5천까지 이제 불과 96포인트 정도 남겨둔 상황이죠. 5천을 앞두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언제든 지수단에서 단기적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조심해 볼 텐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대만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 반도체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의장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 남아 있고요. 그린란드 등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무슨 뉴스로 변수가 되어서 시장의 조정의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막 반도체만 가는 그런 장이 아니죠. 요즘 반도체와 더불어 순환하며 가는 자동차, 조선, 방산 등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단기 고점 부담이 수급상으로 거의 로봇 쪽으로 자금 유입이 강화됐고요. 어제는 현대차 그룹주 로보틱스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뜨거웠습니다. 자, 며칠 전이었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소개해드렸었죠. 현대차가 시총 3위에 가야지 맞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3위 자리에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네요. 그때 당시에 보고서 내용이 그랬어요. IT가 주춤할 때 산업재와 금융이 수혜를 볼 것이고 이 산업재 내부에서 조선과 자동차인데 이들이 단기적으로 올랐으나 지속 보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죠. 그러면서 현대차가 2011년도 전성기 때는 시가총액 2위가 돼서 4년 동안 그 시총 2위를 유지했던 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3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승이었어요. 자, 불과 이틀 만에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에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자, 25만 원과 30만 원 사이에 갇혀서 몇 년을 보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 답답함을 정말 단 보름 만에 다 뚫어내면서 이제 50만 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리포트 중에서는 증권가 현대차의 목표가 한 55만 원 정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900을 돌파했던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현대차의 변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징 섹터입니다. CES에서 아틀라스가 최고의 로봇으로 평가를 받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 현대차 그룹과 피지컬 AI를 어제도 밀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축으로는 조선 방산 우주가 강하죠. 이쪽은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수주 모멘텀, 골든돔 프로젝트, 여기에 북극의 그린란드 지역 관련한 정치적 관세 갈등 이야기, 아르테미스 모멘텀, 이 모든 것이 조선 방산 원전, 우주로 이어지는 시세였고요. 챗 GPT에게 현대차 그룹의 시세를 그림으로 표현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로봇의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을 달리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에서 주요 주체별 매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외국인이 많이 산 것은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유일 로보틱스, 바이오 한 종목 ABL 바이오 들어가 있었고요. 다 로봇주였습니다.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도 여기서 G2G 바이오 빼고는 모조리 다 로봇주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요 주체 매도 종목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매수 상단에 다수의 로봇주가 계속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의 선택은 로봇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라는 양산이 펼쳐지면서 정말 시원하게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일단 올해 상승률인데요. 불과 몇 거래일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거래일 정도 사이에 현대차가 62% 올랐죠. 시총 3위에 등극했고 로봇과 SDB, 로보택시 이런 피지컬 AI 모멘텀 속의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업체들 중에서 로봇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대량 생산 능력을 갖췄고 밸류 체인이 참 알차게 꾸려져 있고요. 생산 공장의 행동 데이터가 이미 많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로봇의 이슈 속에서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등등에서 많은 데이터와 하드웨어 이런 공장의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요. 아틀라스 3세대 현대모비스와 협업해서 대량 생산 설계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 배터리팩, 헤드 모듈 등을 납품하는 이슈로 올해 22% 올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도 올해 50% 상승이네요. 현대오토에버 잠시 쉬는 듯한데요. 로봇 관제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매출이 현대차 그룹향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룹 내 거의 유일무이한 시스템 통합 업체이기도 하죠. 현대무벡스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현대그룹주죠. 86% 올해 급등인데요. 로보틱스 기반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향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라는 같은 키워드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HL만도와 SL도요. 주요 고객사의 북미 선도 전기차 업체 쪽 관련한 매출은 부진합니다. HL만도가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도 그리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액추에이터 부품 진출과 로보택시 사업으로 확장에 대한 키워드가 사업 발표를 할 때마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HL만도 쪽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못 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소외라는 키워드까지 붙으며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SL도 현대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사죠.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이동 로봇에 라이다 모듈을 납품하기도 하고요. 이제 현대차 로봇바디 모듈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좀 아랫단으로 선택지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네요. 자, 이것도 챗 GPT에게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주주가 2026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림으로 표현해줘 라는 거였더니 정말 부유해 보이는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현대를 떠올리며 행복하게 웃음 짓고 있는 모습. 그만큼 현대차 주주에게는 올해 1월은 좋은 기억일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의 이슈가 계속 확장되고 있죠. 구글과 엔비디아와 협력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현대차를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는 안 떠올릴 겁니다.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는 올해가 되겠네요. 자, 고맙다 현대차를 외치는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현대차 그룹이었다가 로봇 자율주행이었다가 자동차 부품까지 시세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소외기업의 로봇 모멘텀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LG전자요.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현대차 중심으로 극도로 강화되다 보니까 각종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놨던 LG전자까지도 관심을 받았죠. LG전자 어제 8%의 상승이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15%,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는 못 갔었는데요. 어제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이 돌아가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겠지라는 키워드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키워드가 확장이 되고 있네요. AI가 확산이 됐죠. 생성형 AI에서 추론, 자율 판단까지요. 그와 더불어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서비스 로봇 등등이 더 대중화 속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고출력, 고에너지, 그리고 상시 가동, 인간을 대체하고 안정성을 지녀야 되고 갈수록 가벼워져야 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배터리 기술의 고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 가슴팍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갈 배터리는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그리고 경량화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의 가동 시간을 50% 이상 늘려줄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쪽인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원계 배터리 상대적으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에도 현대차 그룹의 서비스 로봇에도 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의 원통형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제 로봇을 공장에서만 쓰진 않겠죠. 가정까지 보급화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데 집안에서 이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어제 배터리 진영에서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시면 앞단의 시세가 딱 전고체 배터리죠. 이수 스페셜티, 한농화성, 레이크머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부터 해서 배터리, 로봇의 이제 배터리 팩 쪽이죠.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1월 5일에 핫템화는 계속 주목하자. 그게 양자 혹은 로봇, 자율주행, 우주, 전고체 진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었던 전고체 쪽도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다. 이것이 로봇 밸류체인으로 한 번씩 부각될 때마다 상승의 명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일하기까지 어떤 이제 산업군이 자극을 받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봇의 완제품에서 시작을 해서 살펴보시죠. 생각, 추론, 연산, 판단에서는 이 반도체,
AI 모델, 소프트웨어 등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구동 정밀 제어단에서 감속기나 이런 액추에이터, 베어링, 스크류, 커넥터, 센서, 비전, 카메라 등이 올라갈 겁니다. 어제 카메라 쪽에서 해성옵티스도 상한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동과 이동 측면에서는 가동하기 위해서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제조 시스템 통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로봇이 일하기까지의 로봇 밸류 체인이고요. 이 그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림에다가 이제 제가 같이 따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얹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자, 로봇만큼 뜨거운 우주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의 골든돔 프로젝트, 그리고 나사 국장의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 앉았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이 불거졌고요.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겠다, 우주에다 원자력 발전 짓겠다라는 각종 우주에 대한 야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스타링크의 위성망도 부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 한미 우주 협력 강화 이슈, 기업 간담회까지도 보도화됐었죠. 자, 여기에다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정입니다. 올해요. 나사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슈,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일본 화성의 탐사선,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 한국의 첨단 위성 4기 정도 발사, 스페이스X의 스타쉽 화성 발사 목표, 이것들이 바로 올해 자리하고 있는 우주 관련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주 또한 올 한 해에 꾸준하게 관심을 받지 않겠는가가 시장의 시각인데요. 우주를 바라보는 날것의 시점을 보실까요? 로봇보다 지금 현재 수급은 약합니다. 로봇보다 파생 종목은 아직 약합니다. 하지만 로봇보다 시세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어질 여지가 있을 거고요. 로봇만큼 일정이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로봇보다 패권 야욕이라는 키워드가 더 붙습니다. 지금 그린란드 또한 트럼프의 우주 야욕과도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 또한 올해 끊임없이 이슈가 될 텐데요. 스페이스X 관련주에서 발사체나 위성 쪽으로도 이어졌다가 대형 방산, 한국항공우주 중심으로 우주 키워드 종목군들이 강했었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특수화금, 원재료죠. 그리고 정말 우주 데이터 센터나 원전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면 더 갈 수 있는 분야들까지도 체크를 해놨고요. 기업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컨텍, 그리고 밑에가 잘렸어요. 나라스페이스와 그린광학 등의 기업들도 어제 이 기업 간담회에 같이 있었다라는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키워드 동안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거기다 다보스 포럼 일정이 자리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로봇 관련한 세션, 대담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로봇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봐야겠네요. 물론 이것보다 전체 매크로 환경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조금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로봇의 이슈를 끊임없이 체크해 봐야겠죠. 자, 로봇과 우주가 들썩이니 삼성전자 외에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는 반도체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죠. 쉬고 있지만 쉬는 게 아닙니다. 관련한 뉴스 등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요. 캐파 사이클, 가격 사이클에서 캐파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공장을 열심히 짓고 팹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도체 소부장의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 라는 점이요. 속속 하나씩 기업들의 수주 이슈가 들려오고 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 VM 전날 수주 얘기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VM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7%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VM만 체크하겠다라던 박창윤 대표님 AS 조만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뉴스도요. 삼성양 파운드리
배터리 관련주들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AI6 칩의 초기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 삼성의 파운드리 쪽에 실적 개선 청신호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두산 테스나를 필두로 해서 체크가 필요하고요. 미세공정, ASML의 신고가, 삼성전자의 신고가. 이 과정에서 EUV에 대한 키워드가 자꾸만 등장을 해서 SNS텍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3월부터 텍사스주의 테일러 1공장 EUV 장비 시험을 가동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SNS텍의 시세 잠시 12월 쉬는 듯 했다가 올해 이렇게 또 급등을 합니다. 2025년도에 90% 정도 올랐고요. 올해 이미 그것의 반을 달성했네요. 42%.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추가 시세 15%를 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2% 정도 더 보태서 어제 종합으로는 17%의 시세를 내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낸드 쪽이요. 젠슨왕 CEO가 낸드의 중요성을, 저장에 대한 중요성을 코멘트했었죠. 그리고 낸드 쪽에서 이 나냐테크가 설비 투자를 급속도로 올리면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낸드 이쪽의 키워드가 계속 자극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쪽 시세는 쉬고 있으나 진정으로 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숨고르기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체인 보실까요? 이 삼성의 EUV 관련한 뉴스 측면에서 시세적으로는 SNS텍이 가장 안전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소재단에서 동진세미캠, 상향 NC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주들, 소재 부품, 옷사, 디자인하우스, 장비 기업들 이렇게 분류해서 보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는 대장으로 두산 테스나를 보통 보니까요. 같이 놓고 시세를 받아갈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도체 뉴스들을 짚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진 트럼프. 지정학 불안에 자극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고요. 그것은 유럽을 조준하고 있죠. 유럽 측에서는 강경한 대응, 독일에서는 관세 전쟁 우리도 감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무력 점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어서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금 등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의 갈등 이슈도 있었죠. 연준 의장 인사와 관련된 코멘트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경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주목해 보시죠. 자, 시장 정리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은 뉴욕장이 없었죠. 휴장이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대한 경계,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린란드 지정학적 관련한 위기로 인해서 유럽장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관세 전쟁, 이 이슈가 지금으로서는 아직 국내장에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지 여부 지켜보시죠. 그래도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권 대비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고 내부적인 수급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의 힘으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로봇과 현대차그룹 배터리 이슈 이 모든 내용은 앞서 전달을 드렸던 부분이죠.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혹은 2차 전지 배터리 진영이 조금 더 연결이 되고 확장이 돼서 ESS 키워드까지 더 끌어오게 된다면 로봇 배터리 쪽으로서 2차 전지가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뉴스도 끊이진 않아요. 대신증권에서는 생산직 인력의 10%를 로봇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이익이 2조 가까이 개선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세적으로는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의 지키기 정도가 적합하지 않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네요. 자, 반도체와 전력단에서요. 파운드리, EUV 관련한 뉴스, 나냐테크의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까지 살펴봤죠. 초고압 변압기, 대미 수출액 1조 돌파했다라는 소식, 변압기를 자극할지 보셔야 되겠고요. 소외에서 반등을 주는 특징주들이 그날 관전 포인트를 만듭니다. 어제 살펴봤던 LG전자, 작년에 10%, 고작 10%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8% 이상 상승입니다. 어제만 8% 올랐고요. SK텔레콤은 작년에 이제 보안 이슈 등도 있었고 해서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버린 AI 그리고 엔트로픽 상장에 대한 모멘텀, 보안 사고 여파가 좀 진정돼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어제 7% 올랐죠. 그리고 구동 모터 관련한 이슈나 LNG 프로젝트 이슈로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주목받을 때 좀 시세를 같이 쳐준 포스코 인터가 어제도 9% 상승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 한 1% 줄이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외해서 이슈를 타고 반등하는 종목들도 조금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뜨거운 종목 외에 소외단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분위기 파악해봤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트렌드를 보여주죠.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는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만 지금 시총 1,400조를 바라보는 상황이죠. AI를 얻고 달리고 있는 이 전차 군단 돋보입니다. LG 엔솔이 4위로 밀리고 3위 자리에 현대차가 올라왔죠. 미국을 얻고 달리는 조선, 방산, 원전 혹은 우주 종목군들, 그 이슈 속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종목들의 순위 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게 트렌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트렌드 반영이 됐다라면 여기다 모조리 로봇주들이 올라와야겠죠. 다만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바이오가 올라가려고 하면 금리가 조금 불편하던가, 바이오가 올라가려고 하면 로봇이 수급을 앗아가던가, 바이오가 올라가려고 하면 로봇 덕분에 2차 전지가 수급을 앗아가던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시기 등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위는 알테오젠, 에코프로-BM, 에코프로,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동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그 수급 등을 다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넣어봤고요. 실적 시즌에 대한 정리 도와드렸었죠. 지금 2차 전지나 혹은 자동차 쪽에서는 이 실적 시즌을 잘 견뎌야 될 겁니다. 자동차 진영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야 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힘받게 되는 계기가 될지 1월 29일이 중요하고요. 2월에는 이제 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그 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 이번 주 일정은 오늘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디지털 자산 TF 회의 등의 일정 자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 칩 소부장,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 로봇까지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AI 밸류체인 내에서 거의 다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되겠죠. 여기서 LG CNS를 제외하고 노타도 제외해도 될 것 같네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정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보안단 언제쯤 관심을 받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기다려 봅니다. 코스닥도 함께 가줬으면 좋겠는데, 바이오도 이제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이버도 코스피 대형주 다 가는데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자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오늘 네이버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섹터가 있습니다. 민영 앵커가 방금 말씀해주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또 소프트웨어다니 아마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올해 다른 종목들과 다른 섹터는 다 같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팔짝팔짝 튀어다니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올해 하락률은 1.9% 정도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전일장에서도 시세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3%대, 카카오는 1%대의 하락을 보여줬으니까요.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물려있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 시절 때 워낙에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고 그때 다 같이 포모 현상을 느끼면서 들어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숫자가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손실 투자자 비율,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투자자 비율이 88%가 넘어선다고 하고요. 또 카카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9.6%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네이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의 비율은 7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9.4%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최근에 AI 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을 좀 줄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간 것 대비해서 너무나도 부진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버린 AI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도무지 오를 만한 연료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I 상용화에 대한 성과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재가 설상가상으로 나왔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는 접하셨겠지만 국내 AI 3파전에서 패자 부활전을 정부에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네카오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하면서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 선발전에 결국에는 LG AI연구원과 SKT, 업스테이지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네카오의 재도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악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회로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안 움직이지만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먼저 살펴보시면 네이버를 특정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이버의 AI 경쟁력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주가 자체는 오를 만한 모멘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가 양사 AI 기반 수익 고도화가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120조 원까지 불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섹터 말고도 소외됐던 섹터도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네카오가 좀 수익을 고도화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에는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DS 투자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하드웨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AI 모델 성능도 국내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네이버의 AI 수주 규모는 공공 분야보다 중동 쪽의 B2B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집중을 받게 될 경우에는 충격 경감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기보다는 그래도 올해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주가를 잘 살펴보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네카오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본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고되어 있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5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대비 빨간불을 켜내면서 성장폭은 크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 분모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국내 온라인 커머스 거래액 자체가 5.8%가량 1년 동안 증가했다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카카오 돋보기도 살펴볼게요. 카카오도 이제 카톡 개편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효과 자체는 긍정적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와 커머스 분야에서 4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성형 AI를 카카오 쪽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광고 효율 개선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는 점도 코멘트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나나라든지 챗 GPT-4 카카오라는 AI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톡 기반 AI 서비스로 확장하는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 만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 챗 GPT-4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만 명의 유저가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감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올해 1분기에는 카나나 AI 그리고 카나나 서칭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화 중에 알아서 뭐 장소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런칭을 할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 누려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최초로 MCP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MCP는 원리를 크게 이해할 필요 없이 이제 차세대 AI 서비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MCP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카오 살펴봤는데요. 네카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카오 모두 다 지금 AI 생태계 확장 그리고 수익 모델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것의 기반이 잘 다져진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고 향후 AI 에이전트 개발 및 적용 속도가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유저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지방선거 전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주목해보자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이슈가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이슈 플로우가 마련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목매는 쪽이 바로 이 쇼핑메이트입니다. AI를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광고라든지 검색 기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 이것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에 수익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IT 분야에서 이 쇼핑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AI 쇼핑 공용어를 선포했고요. 제미나이의 생태계를 이쪽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헤드라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글로벌적으로 마련이 될 경우에는 네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내수 통합 데이터를 정말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선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 CNS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AI 3대 3파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카오가 떨어지게 되고 LG CNS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승률, 하락률 같은 경우에 파란불을 켜내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올해 지금 1월 동안 16.8%의 상승률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AI 연구원이 국대 AI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면서 LG CNS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집계되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의 코멘트도 긍정적인데요.
KX4원이 이제 최종 국대 AI 모델로 선정될 경우에는 LG CNS의 장기 수혜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향후 정부 추진 인공지능 AX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에서는 AI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공공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공공 분야를 공략한다는 것은 결국에 안정적인 실적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 효과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작년 4분기 실적에는 3분기에 지연됐던 수주가 반영이 되면서 영업 마진은 두 자릿수대로 전망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LG CNS를 잡아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실 제가 오늘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 체인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대장들이 움직여줘야 그 아랫단에 있는 쪽으로도 수급이 분산이 될 텐데 아직 네카오가 움직여주지 않고 있으니 이쪽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네카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네카오의 활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가망이 없다면 지금은 LG CNS를 잡는 것이 답인지 그에 대한 해답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르게 업종과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5천선 이제 정말 100포인트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터치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데 뭐 사실 이 5천선 언제 갈까요? 이것보다는 이런 속도로 계속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코스닥 혹은 다른 자산에 대한 뭐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박창윤 대표님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달리고 있는 말에서 내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내렸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기회비용, 기업 손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점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투자자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투자 전문가보다는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죠. 점집에 가서 언제가 고점이냐, 어디가 고점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그 두 가지 안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4,900선을 최초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뭐 5,000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익 추정치의 상승 속도가 저는 추정치의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거든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따라가는 속도가 오히려 더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런 상승 흐름 자체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난주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촉발된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뭐 현대차 피지컬 AI의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런 이익의 상승과 멀티플의 상승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진짜 소위 말하는 미친 장이거든요. 이러한 장에서 같이 미치지 않고서는 시장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 혼자 정신 차리고 뛰어내리겠다?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제가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SK하이닉스 올해 ROE가 64% 기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그 안에 이익 잉여금이 있고 쓸 거 쓰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설립 이후에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것 자체를 이익 잉여금을 통해서 자본 총계를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본 총계의 전체의 64%를 올 한 해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EPS 추정치가 제가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EPS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 자체는 대략 한 90조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26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이 개선 속도가 우리가 상상했던 거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뒤늦게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멀티플 확장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사실 상단은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섣불리 뛰어내리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기함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다 이런 표현으로 국어사전에는 아마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함하다. 저는 뭐 SK하이닉스 그런 데이터 보고 기함하다라기보다는 SK하이닉스 신입 연봉 보고 기함하다. 나 10년 일했는데 이거 신입 연봉이랑 이게 뭔 차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주주가 되어서 그만큼의 이익을 누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변동에서 내려오지는 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 5천선이라는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숫자가 무슨 의미 있냐라고 하지만 5천, 뭐 1000 이런 이렇게 마디 지수라는 게 약간 심리적으로 이쯤 이렇게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에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 이것만 가선 되겠어? 화무시비롱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수에서도 뭐 그러면 조금 전차군단 비중을 줄여서 코스닥으로 옮겨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 했다가 괜히 올해 또 박탈감을 느끼느니 버텨야 되는 것인지 과연 서용원 차장님의 시각은 동일하신지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인 스탠스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을 때에 대해 흐름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광기가 더 크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서의 추정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에서 바꿔 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객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문의가 오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현대차 지금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린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포모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관들의 수급들을 보면은 뭐 어저께 현대차 강한 상승세에서 기관단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포트를 채워 넣기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비율 조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그런 비율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5,000포인트 앞에서 물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수급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하단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깨에 팔더라도 머리 꼭지를 보고 판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섣부르게 상단을 예측해서 대응한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좀 패착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여유롭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서 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저희가 확연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쪽,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저희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봤었으니까요.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그러니까 각종 구석구석 숨어있는 로봇주까지 다 끌어올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이슈, 언제까지 시세가 이어질 것인가 궁금합니다. 서영원 차장님, 현대차가 올해만 지금 몇 거래밖에 안 됐는데 보름여 만에 60%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주가였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는 아직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더 보유자라면 홀딩인지 아니면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 지난번 삼성전자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뭐 현대차가 지금 어제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로봇 때문에 상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 판매량 이런 거 가지고 상승했다라기보다도 로봇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좀 동반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현대차가 PBR로 따졌으면 이제 뭐 1.1배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테슬라가 PBR 기준에서 18배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추정치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현대차가 그동안에 이제 자산 가치로서 따졌다라기 본다라면 이제는 EPS, PER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PER로 했을 때도 이제 11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더 웨이트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13배, 15배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대차의 물론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현대차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에버를 들 수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은 또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이게 어떤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본다라면 일단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이나 연기금의 수급들을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고 난 다음에 현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꽉 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트 조정이 분명히 좀 나오면서 현대차의 기관 수급들이 좀 뒷받침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의 운용자로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모와 연기금의 수급들은 뭐 법제화를 바꾼다라면 좀 더 흐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은 사실상 기관들의 투자처로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각종의 EPS와 PER, 뭐 PBR까지 끌어다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높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거든요. 그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현대차가 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상승세는 뭐 단기간에 꺾일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홀딩이고 언제든 기회를 노려서 또 더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전략까지도 같이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순환하며 이쪽이 쉴 때 이쪽이 치고 나가고 또 그게 쉬면 또 다른 게 치고 나가고 글로비스, 오토에버,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그리고 아직은 좀 덜 간 편인 뭐 만도까지도요. 계속해서 순환 강세를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서영훈 차장님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로봇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어제 두산 로봇, LG전자까지도 올라가면서 쉬던 로봇의 향기가 묻은 기업들까지 다 갔습니다. 로봇 탑픽 주신다면요? 현재 로봇 탑픽으로 본다라면 저는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너무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주들의 특징으로 본다라면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적이 딱 까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거품이 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수급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그렇다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동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가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사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LG전자도 같이 주셨는데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님은 현대차 그룹주 계속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조금이라도 조정 나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조정 나오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이제 이익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어내고 있다면 멀티플의 상승은 피지컬 AI로 대변이 되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로봇주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승률 1, 2위를 했었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러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이제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멀티프로 확산 자체가 기존의 장부가 기준에서 이제는 이익단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은 올해 추정식 기준 11배, 그리고 내년에 지금 EPS 성장률 이런 것들 보더라도 10%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멀티프로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저 현대차가 지금 PBR 1배 넘어가는 거 전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차화정 장세에서 2011년도에 그때 1배 이렇게 넘었었나? 제 기억에 지금 잘 나진 않는데 보통 이제 0.4배에서 5배 왔다 갔다 하던 이러한 종목이 지금 PBR 1배를 찍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BPS는 대략 한 47만 6천 원 정도로 올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제 48만 원 찍어줬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얼마까지 확산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도 놀랬던 게 그 현대건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대건설도 이제 원전 밸류를 받으면서 똑같이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에 PBR 0.3배에서 거래가 되는데 현대건설은 1.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기존의 0.4배, 5배에서 왔다 갔다 하던 부분에서 지금 PBR 1배까지 올라왔다는 부분. PER이 11배인데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대략 한 18배까지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 그룹주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조정 나올 때 살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한 60% 올랐다고 바로 따라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멀티플이 완전히 바뀌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네. 상단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만도, 현대오토에버 중에 하나만 사야 돼요. 뭐 사시겠어요? 저는 그냥 현대차, 적자인 현대차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삼성증권은 65만 원 봅니다. 박창규 대표님 몇만 원 보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TP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0.8에서 0.85 정도 하면 거의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55만 원 이상은 봐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한 48만 원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 하더라도 한 15% 정도 업사이드. 그리고 긴 호흡에서 보통 이런 부분을 달성을 하게 되면 65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75만 원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까지도 찍어줬는데 지금은 멀티플 확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 나올 때 트레이딩 바이로 따라가는 전략, 그리고 만약 20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서 따라가는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윤 대표님은 일단 1차적으로 55만 원 저희 체크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윤 대표님 그 모비스랑 티로보틱스 얘기 주셨었는데 1월 13일이면 지난주잖아요. 네. 근데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비스와 티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들 홀딩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면 티로보틱스가 어제 시가총액 6천 원 찍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조 원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50% 이상의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이제 전기차 고객사를 향해서 AGV AMR 위에다가 협동 로봇 올려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자체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레퍼런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러한 구간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4천억에서 이제 6천억 50% 정도 올라왔는데 저는 작년에 꼭 원익홀딩스라든지 로보티즈 못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시가총액 1조 원까지 한번 계속해서 따라가 보자 하는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말씀 위험한데. 그쵸. 원익홀딩스 같은 템베거 종목 막. 근데 이쪽은 확실하게 숫자가 찍혀버리니까.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이쪽은 여타 로봇 기술만 있는 기업과 다르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고요. 모비스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대로 현 시점에서 홀딩입니다. 흐름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양자 암호 쪽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엣지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신약 모멘텀이 붙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봇까지도 살폈으니까 어제 이 로봇의 자극으로 나도 로봇주 하면 올라간 쪽 2차 전지. 서영훈 차장님 2차 전지의 상승 이게 연속성을 띄진 못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줄 때 어떤 날은 ESS고 어떤 날은 전고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밸류체인으로서 한 번씩 관심을 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3원계 배터리가 로봇의 에너지원으로서 배터리 동력이 필요하니까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대응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슈 차원에서 보내주는 좀 관심은 두지 않으시는 차원으로 가시겠어요? 뭐 주력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를 또 봐야 될 시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바이오주가 시장을 코스닥을 좀 이끌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바이오주가 좀 쉬면서 2차 전지가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면서 코스닥도 좀 신고가 1000 코스닥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들도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로봇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작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느냐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ESS발에 대한 수급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해주는 모습들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현재 좀 있습니다만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뭐 삼성 SDI라든가 그다음에 또 리튬 쪽을 본다라면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 쪽이 상당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PBR 0.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도 그렇게 흘러가다가 모멘텀을 받으니까 날아가면서 PBR 1배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전반적으로 테마만 엮였다라기보다도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평가 국면과 모멘텀이 함께 동반되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들도 잘 날아가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좀 2차 전지 쪽에서도 몇 개의 종목들은 좀 슈팅을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분위기 살짝 짚고 추가적인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느 쪽이 시세를 내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뚜렷한 방향은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린란드 이슈 좀 불편하죠. 방산주 자극할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상승입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아직까지 큰 흐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강보합권 정도, 에코프로 BM, ABL바이오, 레인보우 그냥 각 섹터 대장주들이 그냥 빨간불 켜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승률 상위로 가서 어느 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나 살펴봐야겠죠. 거래량 1인데 나이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기술 쪽으로 꽤 많은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상승세이고요. 인탑스, 포스코 DX, 나우로보틱스, 로보스타, 큐렉소, KNR 시스템, KH바텍, T로보, 클로봇, 두산로보 모조리 다 로봇주 상승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 앞서 말씀 주셨는데 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카카오 네이버도 한 번씩 이런 자리에 이름을 보이네요. 네이버 1%, 카카오 5%의 상승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골프존도 올라가네요. 오늘 골프존의 8%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S&T 모티브, HVM, 이제 우주, 일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추가적인 시세 내고 있습니다. 한 2% 정도의 상승세이고요. JW 중해제약도 오늘 상승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가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가장 강하다. 그리고 SI 업체로서 로봇의 키워드에서 포스코 DX도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님, 2차 전지 쪽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프리마켓에서 추가 코멘트를 해 주시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프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움직이는데 이게 2차 전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에브리띵 이스 로봇 같아요. 로봇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올해 로봇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실적은 아직까지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는데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미리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완전한 종목장이기 때문에 딱 그러한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크게 코멘트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P는 좋습니다. 사실 메탈 가격이 지난 저점 대비해가지고 리튬 가격도 한 110% 정도 올라왔고 코발트 가격도 제가 어제 체크해봤더니 한 7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P는 올라왔지만 Q와 C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출하량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분기에도 한 8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우리가 LMF 에코프로 BM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C 코스트라도 그래도 좀 많이 줄여놓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캐펙스 엄청나게 투자했던 것들이 고정비 부담으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부 ESS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지만 EV의 어느 정도 이 양을 ESS가 커버하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2차 전지 이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처럼 포스코 DX는 로봇 쪽,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한 이 정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2차 전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니까 로봇 아니면 뭐 우주 항공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원전 뭐 이러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쪽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 빠르게 들어갔다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오실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오늘 빨간불에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따라가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 밸류 확장 이런 부분 계속 나타나면서 작년 말부터 T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턴어라운드와 멀티플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저 어제 질문을 받았어요. 로봇주 안에서 그동안에 못 오른 종목이 뭐야? 근데 어제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못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왕년에 SPG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참 뭘 사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사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같은 이런 대형 수단에서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고 멀티플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국한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나머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깨지면 그때 가서 좀 차익 실현하는 기회를 좀 삼아보자. 이렇게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손빠르게 들어가서 발빠르게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시청자분이 손발이 느리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현대차나 포스코 DX,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 대형주에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고 많이 시세가 난 로봇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익 실현 관점도 같이 첨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도 프리마켓은 오로지 로봇인데요.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서영원 차장님, 제가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현대차도 갖고 있고 만약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방원에서 하나에어로도 갖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 물론 이런 포트였으면 너무 좋겠죠. 이런 종목이 조방 원전의 이렇게 순환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뭘 더 추가하면 좋을지 아니면 뭘 빼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추가 현금을 넣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저는 뭐 다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조선 쪽이 지금은 저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 삼성전자 다 들고 있다라면 지금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로봇주들이 막 현대차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들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26년도 전망이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이제 올해 첫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척의 수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제 추가 LNG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트랙으로 본다라면 이제 군함 수주 쪽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미포와 합병을 하면서 이제 특수선에 대한 도크를 두 개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또 하나오션에 대한 미국 조선소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하나오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수주가 확실하게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100% 오픈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실적에 대한 개선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수주까지 이어진다라면 하나오션이 과거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좀 캐파도 작고 좀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하나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 섹터 내에서 하나오션, 그리고 요즘에 약간 엔진 쪽도 분위기 좋잖아요. 중국 조선사들도 결국 한국 엔진 쓴다라는 논리가 한 번 더 강화되고 있는데 기자재단에서는 탑픽 종목명으로만 딱 얘기 주시면. 지금 하나엔진하고 엔진? 조금 더 중소형주를 본다라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인데 KSP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SP도 사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들이 좀 부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대형주 쪽으로 일단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부분들은 있는데 여전히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나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뭐 하나 더 하면 케이프까지 해서 KSP랑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방 원전에서는 조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자재 쪽 얘기 주셨고 케이프 등은 지금 프리에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방 원전에서 그러면 박창윤 대표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조선, 방산, 원전? 조방 원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답정너 그러니까 네, 답을 박창윤 적어놓고- 대표님 오로지 전력이었죠. 그렇죠.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섹터 2개. 그 안에서 반도체와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을 꾸준히 말씀을 드려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방1 돌아가면서 신고가 나고 있고 전력을 빼고 나면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모멘텀이 확실한 거는 방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달 전에 봤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올해 추정치 대비 PER이 18배였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계속 뽑으면서 29배까지 뽑았는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2배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안에서 키 맞추기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짝짓기 전략 페어 트레이딩으로서는 방산 쪽의 현대로템이 좋지 않을까 대형주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력 설비 안에서는 최근에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35배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적이 어디죠? 효성중공업이었잖아요. 지난주 27배에서 저평가가 될 이유 없다 이러면서 거의 지금 3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효성중공업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못 갔던 종목이 산일전기거든요. 네. 유독 못 갔는데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어제 전환물량 조금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배 언더라면 너무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산일전기 한 번 더 믿음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일 전기까지 한 번 더 챙겨주셨어요. 기승전 전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탑픽 전략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 40초씩 시간이 있네요. 서영훈 차장님, 오늘의 전략은요? 네, 뭐 5,000포인트 찍고 안 찍고는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포트에 있어서 주도주를 갖고 있다라면 강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 네. 좀 더 본다라면 LG전자도 사실 되게 메리트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그럼 체크해놓고 다음번에 자세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박창훈 대표님의 오늘 탑픽 전략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모비스 말씀드렸는데 모비스가 양자 내성 암호 그러니까 이런 아이온큐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저는 휴네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망연계 솔루션 국내 1위 기업이고 지금 공공 부분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쿠팡 보안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보안주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 내성 암호 신규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양자 관련해서 이제 모비스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하드웨어 단에서 움직인다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 쪽에서는 관련해서 신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휴네시온 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네시온 양자 내성 암호 쪽 보안 쪽의 종목으로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VM 그리고 모비스, 티로보 그리고 이어지는 후발 종목으로서 갈 수 있을지 휴네시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개별 종목 전략 오늘 자세하게 나눠봤네요. 박창훈 대표님, 서용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